안녕하세요. 지민리 라디오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뉴욕에는 비가 내리진 않는데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은, 언제라도 훅 쏟아질 것 같은 날입니다. 오후 3시경에 스프링클 정도 살짝 내리나 할 정도로 30분 정도 비 예보가 있긴 한데요. 습도가 거의 90%라 물 반 공기 반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그냥 수분입니다. 좀 뽀송뽀송한 날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죠. 일요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사람의 기분이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무기력해지고 피로감도 더 많이 생기고요. 오늘 정도 날씨는 괜찮지만 더우면서 습도가 높으면 땀나는데 땀이 증발되지 않으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피로해지고 짜증나고 몸이 막 늘어지게 되죠. 섬나라들, 일본이나 호주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습도가 높을수록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짜증나고 무기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으면 우울해진대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요. 그럼 습도가 확 낮으면 어떨까? 습도가 너무 낮아도 건조하기 때문에 불쾌해집니다. 또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도 건조해지죠. 호흡기도 건조해져서 그래서 또 짜증도 나고 불편하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두통을 또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건데요. 진짜 적당한 날씨. The weather is just right. 이 말 나오는 날씨가 제일 좋은 거죠. 2015년에 Environmental Psychology, 이 의학 저널을 보면요. 미국에서 1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습도가 60%를 넘었을 때 기분 점수가 쭉 낮아졌대요. 그리고 70%가 넘으니까 짜증들을 내고 피로하다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뉴욕시의 습도가 89%니까 오늘은 서로 눈을 좀 안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죠. 또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연구 결과를 보면 습도가 높을수록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그래야 쾌적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왠지 별일 없는데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 날에는 실내 습도를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가습기나 제습기로 습도 조절을 해주면 좋겠죠? 어제 오늘 날씨가 계속 이러니까 해를 보지 못해서, 그리고 또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건 빨리빨리 날려버리는 게 좋죠. 우울함을 날리는 데는 이 곡이 좋을 것 같은데요. 1927년에 Irving Berlin이라는 사람이 쓴 곡 Putting on the Ritz입니다. 리츠는 런던에 있는 리츠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입니다. Irving Berlin의 이 곡은 1930년에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If you are blue, 지금 우울하다면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Why don't you go where Harlem sits? 할렘에서 제일 좋은데 어딘지 알죠? Putting on a Ritz.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Ritz, 이 별 5개짜리 호텔 덕분에 ritz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화롭다, 화려하다 그럴 때 ritzy를 쓰죠. Freedom Trail Studio의 연주로 Putting on a Ritz 듣겠습니다. What to do up on Lenox Avenue on the famous thoroughfare with the noses in the air. High hats
and colored colors, white spots and $50, spending every dime for a wonderful time. If you're blue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to, why don't you go where Harlem sits, putting on the Ritz. 이 음악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앞부분에 잠깐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Putting on a Ritz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음악 듣는 거 좋겠죠. 그런데 모든 음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프레드릭 파브리치어스 박사가 The Brain Friendly Workpla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집중해야 될 때 꼭 듣는 음악이 있대요. 이분이 집중력을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순간적인 집중력을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항상 듣는 곡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1741년 작품 Goldberg Variations입니다. 근데 이거 다 들으려면 1시간 반이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공부할 때 이 한 곡을 들으면서 수십 년간 본인은 집중력을 유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have to focus, I always listen to that same song and I instantly get into flow. 항상 몇십 년 동안 이 곡을 들으면서 뇌를 훈련시켰더니 첫 소절만 들어도 야, 이제는 집중할 시간이구나 하고 뇌가 자동으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집중이 아니라 잠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 그럼 바흐 음악을 들어야만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생기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의 심리학 교수 Dr. 에린 하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클래시컬 음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slow to moderate tempo with moderately predictable pitch and rhythmic structure and lower levels of chaotic noise and dissonance such as screaming. 템포가 너무 빠르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리듬이나 멜로디를 가진 음악, 또 너무 소란스럽거나 불협화음이 적은 음악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귀를 너무 자극하지 않고 차분한 음악이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음악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There is probably no one genre of music that can help with focus. 한 장르의 음악만 집중하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공부할 때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더 잘 받을 확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요즘 집중이 잘 안 된다 생각이 든다면 바흐 한 곡 들으시면 어떨까요?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게 Goldberg Variations이니까요.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에 다 저작권이 있죠. 제 음악도 저작권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니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 음악도 여기서 마음대로 틀 수가 없는데요. 대신 자신의 재능을 무료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 중에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피아노 곡 한 곡 들을까요? Asher Fullero의 Nocturne입니다. 문자 보낼 때 글씨만 쓰지 않고 그 이모지들 보내죠. 그런데 그 이모지를 좀 잘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 Gen Z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그 이모지를 쓴다고 해요.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Gen Z co-opted the smiley face emoji, but beware. 조심하세요. It means something totally different to them. Gen Z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써본 스마일 이모지. 이게 기분이 좋다거나 알았어요, 뭐 동의하는 의미 혹은 사람들에게 조금 친절한 그런 말투 할 때 그 스마일 이모지를 붙이죠. 그런데 Gen Z,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요즘 세대에게는 이 이모지가 다른 의미로 쓰인답니다. 21살 하피자드 비쉬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I had to remember they are older because I use it sarcastically. sarcastically라는 말은 좀 비꼬듯이 비웃음으로 쓴다는 겁니다. Gen Z들은 그렇게 쓴대요. 반면에 30대 초반, 그러니까 Gen Z가 아닌 세라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sarcastic한 뜻이 아니라 좀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자주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Gen Z들은 그게 비웃음으로 쓰고 Gen Z가 아닌 사람들은 밝은 느낌, 좋은 느낌, 긍정의 느낌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에리카 다완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Body Language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People over 30 tend to use emoji according to their dictionary.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모지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Gen Z들은 이모지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en Z가 아닌 분들은 Gen Z들과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무심코 쓰는 이모지가 Gen Z들에게는 다른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함린의 Lonely Man 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소리를 낸 악기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리톤 색소폰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낮죠? 이번엔 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 정말 유용한 물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뉴욕 포스트지에서 기사로 다룬 건데요. 세틀라이라는 개 목걸이입니다. 목줄을 리쉬 할 때 하려고 이렇게 목줄 두르고 있잖아요. 그 컬러인데요. 포스트지에서 The Satellite Smart Dog Collar is the biggest innovation in pet care right now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개들도 소지품이 굉장히 많죠. 밖에 나가야 되니까 리쉬 있어야 되고요. 리쉬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컬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을 거는 물론이거니와 침대, 소파, 옷도 많고요. 그런데 요즘 모든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다 스며들어 있죠. 그 기술을 이제 동물들도 좀 누려야죠. 이 스마트 덕 컬러는 GPS 추적이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구역을 설정해서 이 개가
그 구역 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상 펜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AI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개들의 건강까지도 마니터링 할 수 있답니다. 최첨단 GPS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듀얼 안테나하고 5가지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 지원되기 때문에 무려 180개국 680개 이상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대요. 아주 복잡한 지형에서도 우리 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답니다. 또 예전에 개들에게 목에 이렇게 전기 찌직 나오게 해서 짖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그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개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정전기나 약간의 진동 그리고 소리로 가상 펜스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칼라를 차고 있는 동안 개들의 활동량, 수면 패턴 이런 걸 다 추적해서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AI 코치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지 맞춤형으로 그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근데 무슨 기계가 들어가면 또 무겁고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방수 기능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가볍고 너무너무 좋대요. 거기다 2시간만 충전하면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니까 닷새째 되는 날 밤에 잘 때 살짝 빼서 2시간만 충전해서 다시 채워주면 되겠죠. 우리도 일상생활에 편안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개들도 좀 누릴 때가 됐습니다. Satellite Collar, SATELLAI Collar. 요거 찾아보세요. 기사에 나온 거니까 제가 이거 소개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닌데요. 개들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좋잖아요. Satellite Collar 소개했습니다.
아우, 분위기 너무 좋죠. 트랙 트라이브의 By the Fireplace 들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널 샤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그러다 한 날,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해서 주치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으니 빨리 진찰을 와주십시오.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던 주치의는 진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늦지도 않게 버널 샤의 집을 찾은 의사는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의사 본인이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버널 샤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급히 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버널 샤가 벌떡 일어나서 약과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진정되길 기다리다 보니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시계를 확인한 의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버널 샤에게 얘기했죠. 오늘 진료는 끝났습니다. 진료비를 주시죠. 라고요. 깜짝 놀란 버널 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진료라니 무슨 말이오? 오늘은 내가 의사 양반을 1시간 동안이나 간호하지 않았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널 샤가 깨달았습니다. 의사를 간호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둘러쌌던 그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버널 샤의 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온 정신적인 거였습니다. 실제로 아프다 하면 더 아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병이 있고 진짜 아플 때가 있죠. 아픈 게 꾀병이고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증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팬데믹 때 백신 맞으러 많이 갔었잖아요. 백신 맞으러 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아야 하고 이런 소리를 내고 그러면 기다리면서 주사 엄청 아픈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죠. 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차례가 와서 주사를 맞을 때 그래, 이게 진짜 이렇게 아프구나. 통증을 더 느끼게 된대요. 기대하는 만큼 통증이 더 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고통의 세기를 기대하는 행동과 고통의 강도를 느끼는 게 비례한다는 걸 밝혀냈죠. 그리고 연구 결과 제일 끝에다가는 고통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더라도 그 고통을 실제보다 더 아프게 받아들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썼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고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제 고통 사이에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아플 거야 라는 예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의 두뇌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뇌의 그런 반응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성 통증을 가졌던 사람이 그게 다 낫는데도 여전히 그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손이나 발, 팔이나 다리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통증 부위를 절단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상통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발에 통증이 있었는데 발을 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에 통증이 온다는 거죠.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난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몇 년 만에 허리가 아파졌었는데요. 갑자기 삐끗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다행히 침대 옆에서 삐끗해서 바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누웠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다시 살짝 일어나기는 했는데요. 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느낌. 아마 허리 삐끗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디스크도 알아봤는데 디스크 아플 때랑은 또 이거 다르죠. 염좌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일요일 아침부터 교회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생각하니까 아찔했습니다. 제가 뮤직 디렉터인 교회가 에피스코폴 처치이거든요. 성공의 교회요. 성당하고 예배 방식이 거의 비슷하죠.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0번은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고문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꼼짝도 못했죠. 앉거나 누웠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10분, 또 일어나서 허리를 쭉 펴는데 10분. 근데 교회 가서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허리 아프다고 우우우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한 거였는데요. 그게 정신력이죠. 물론 통증은 진통제로 잡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다 아프다 할수록 그 통증에 더 집중하게 돼서 더 아파지죠. 물론 병이 있을 때 제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병에 또 통증에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를 더 아프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 허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교회 갔다 와서도 계속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화요일에는 진통제도 안 먹고 또 골프를 치러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골프 칠 때는 괜찮았는데 18홀 딱 돌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허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정말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트로트처럼 사람 사는 얘기를 다 담고 있는 음악.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컨트리 음악인데요. 네이탄 모어 밴드의 연주로 Up and at M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어만 싹싹!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뉴욕 쏙선생 영어 시간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 하죠. 아주 쉬운 일을 얘기할 때 누워서 떡 먹기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워서 떡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노인이 돼서 누워서 떡을 먹다가는 연화작용이 잘 안 돼서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누워서 주는 떡만 받아 먹는 거, 이 말은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이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씁니다. 영어로도 있죠.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나요? It's a piece of cake 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쪽. 뭐 케이크 한 조각 정도는 쉽게 먹어치울 수 있죠.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하면 누워서 떡 먹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a piece of cake 말고도 다른 표현들도 있죠. Duck soup. Duck soup. It's duck soup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Duck soup, 오리 soup, 오리 국물? 네, duck soup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It's as easy as pie. It's as easy as pie. 파이 만드는 것만큼 쉽다. 누워서 떡 먹기다. 이걸 파이 만드는 것처럼 쉽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It's as easy as pie. 혹은 손가락, 엄지하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저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똑딱 하는 거 있죠. snap. easy as a snap. easy as a snap 하면 똑딱 손가락으로 똑 이렇게 하는 것만큼 쉽다는 뜻으로 easy as a snap 이라는 말도 씁니다. 또 우리가 정말 쉬운 일 할 때 아유 이거 나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죠.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I can do it with my eyes closed. I can do it with my eyes closed. 눈이 두 개니까 꼭 eyes 복수로 써줘야 되고요. I can do it with my eyes closed. 나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쉬워서 이거 나 한 손으로도 해. 두 손 다 필요 없어. 한 손으로도 해. 이런 말 쓸 때도 있죠. 영어로도 있어요. I can do that with one hand tied behind my back. I can do that with one hand tied behind my back. 손 하나 내 등 뒤에 묶어놓고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 엄청 쉬워. I can do that with one hand tied behind my back. I can do that with one hand tied behind my back. 요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라도 꼭 다시 듣고 외워놓으세요. 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가 그냥 술술술술 입이 트였다 이런 말 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외워놓지 않으면 언어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House of the Gypsies의 기타 연주로 오라시 영 들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시죠?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참 많이 쓰면서 삽니다.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에서 무려 80년이나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에 대한 세계 최장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뉴욕타임스 웰 페스티벌에 참석한 정신과 전문의 닥터 로버트 웰딩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We were shocked. 깜짝 놀랐대요. We were shocked by the biggest predictor of who was going to live long and stay healthy.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오래 사는 걸까, 건강하게 사는 걸까, 요걸 가려내면서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요인이기에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그 요인은 돈? 아니요. 운동? 아니요. 유전자? 아니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답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했다고 해요. How could our relationships actually get into our bodies and actually change our physiology?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몸 속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생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을요. 닥터 왈딩어의 설명에 따르면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좋은 관계가 강력한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한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 몸의 맥박, 호흡, 신경계까지도 다 안정이 되고 차분해진대요. 반면에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훨씬 떨어진답니다. The people who were best at relationships were the people who were actively involved in staying in touch.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관계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커피 마시러 갔을 때 바리스타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거, 공항에서 여권 검사하는 TSA 직원한테 미소를 한번 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작은 행복을 주는 well-being 호르몬에 미세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socializing, 사회적인 교류가 치매나 뇌졸중 그리고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는 6가지 주요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 건강과 생존율에 직결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닥터 왈딩어는 마지막으로 요즘 사회가 주는 잘못된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se badges of achievement, money, awards, followers of social media look like they're gonna make us happy, but they don't. 돈이나 상이나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숫자 같은 이런 성취 badge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they don't.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nobody is happy all the time.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소셜미디어 상에서가 아니라 궁금한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연결.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건강 비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상대방이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트랙 트라이브의 Sweethearts 들으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이 단체로 막 뭐 보내는 경우 있죠.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어떠세요? 뭐 건강 정보나 좋은 말들 이런 거 여러 사람에게 뭐 잘 있느냐 이런 안부 인사는 없이 그런 메시지만 틱틱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내고요. 물론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뭔가 읽을 거리가 있고 짧고 유익한 정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내는 사람은 이게 좋은 글이니까 좋은 정보니까 보내는 걸 겁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런 것만 그냥 카피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잘 있니? 뭐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자주 보내면 받으면서 좀 부담감이 느껴지죠. 나를 생각해서 보내주는구나가 아니라 할 일이 좀 없나? 이런 걸 왜 이렇게 자주 보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래도 보내고 싶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버드의 80년 연구 결과를 지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얘기를 카카오톡에 쭉 써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서 보게 하면 아마 받은 사람이 다 읽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보내고 싶다면 하버드의 80년 연구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해요. 지금 그리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면 아 그래 전화 한 통 해야 되겠다. 짧고 간단한 메시지로 보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내가 봤더니 재미있어서 웃겨서 뭐 유용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카톡 공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메시지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들만 찾아오길 바라면서 지민리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런 캐니의 칵테일 아워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민리였습니다.